얘기 가능해? 피백은 어떻게 살면 그냥 살 수 있지. 어떻게 살면? 나는 F100 찍은 적 있어. 진짜? 나도 F백은 경험 있습니다. F백은 그거 했자 그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 보고 나서 MBTI 검사하면 F백 나와. 나 F백 해봤고 E100 해봤다. E100 한창 재밌게 놀 때. 근데 요새는 아까 봤다며 나 길 가다가 네. 보통 그게 일상에 닿여가지고 그렇게 이스럽지 않고 날 봤대 신혼부에서 진짜 그냥 올검이잖아 옷이. 아예 얼굴내기에다가 근데 저 처음에 몰랐어요. 가방 이렇게 메고. 네. 그래서 나 처음에 몰랐어. 나 그냥 그 직장인 느낌이신 줄 알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있었는데 뭔가 낯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고 봤는데 맞길래 아니 근데 인사를 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좀 지금이랑 좀 다르셨어. 그러니까 그때 안 웃고 있어 이제 안에 운동복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아니면 회색깔 긴 바지를 입고 있거나 하고 크록스를 신고 이제 아디다스 가방을 이렇게 메고 모자 이렇게 덮어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거든 보통. 운동 가기 싫다 하면서 있지. 근데 이제 내가 끝나고 나서 날 봤을지 하러 가는 날 봤을지에 따라 표정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둘 다 좋진 않아. 그냥 피곤하다, 가기 싫다 두 개라서 그냥 수업하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 주제가 재미없어서 좀 딴소리 좀 해봤어. 순자의 성악설이를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은 뭐 같습니까? 성산설? 성산설이다 손 들어본 거. 성산설이다 손. 성산설이야. 선설. 선설? 선악설? 나머지 세 명은 선악설이야? 네. 나도 선악설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나도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육의 힘을 믿는 사람인 거지. 이 교육을 해서 이제 애들이 선해질 수 있다. 근데 뭐 이거 어쨌든 조금 대조적인 거지. 태어나는 건 착하게 태어나는데 악한 걸 배우는 거다 오히려. 악한 게 들어오는 거지. 그치. 자, 뭐 좋은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만 해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잖아, 그치? 우리만 해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 과거의 철학자들도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치? 순자라는 사람은 성악설을 이야기한 거고 이따가 잠깐 얘기하는데 맹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겠지만 특히 철학 지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가 특정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장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럼 보통 주장하는 글일 가능성이 높아. 얘들아, 첫 문장 봐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라고 했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끝이야? 아니지.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주장에 대한 본인 생각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회 경제 지문이라던가 법, 과학기술 지문의 경우에는 조금 더 통계와 가까운 자료들이 나올 테고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잘 수려 있게 정리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순자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성악설을 제시한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 쉬웠겠지. 이거 보자. 전문가 보면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한 것일까요? 질문하고 있네요. 질문으로 문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글을 읽을 때 흥미가 생기게 하고 있어.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합니다.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 나왔네.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다. 즉 본성은 배우거나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자와 맹자는 일단 공통점 먼저 얘기했어. 인간의 본성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도덕적인 측면에 주목한 맹자와 달리, 얘들아 달리의 세모 한번 쳐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맹자의 주장과 순자의 주장의 차이점을 이제부터 얘기할 거야. 맹자는 인간의 도덕적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순자는 보면은 배고프면 먹고 싶고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생리적인 욕구에 주목했습니다. 즉 맹자와 순자의 첫 번째 차이점 나왔다. 맹자는 도덕성에, 순자는 생리적인 욕구의 측면에 주목한 겁니다.
이 욕구는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눈이 좋은 빛깔을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 감각기관의 이기적 욕구와도 통합니다. 생리적 욕구는 즉 이기적 욕구이다로 붙여 읽을 수 있겠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순자는 이러한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이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의 밑줄.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첫 번째 근거가 나오기 시작해 인간에겐 이기심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욕구대로 간다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기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이기심이 충돌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다툼이 생긴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너네는 교복을 안 입고 싶을 수 있어, 그지? 교복 불편하니까. 근데 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으라고 하지. 근데 라고 하기엔 이거는 뭐 생리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굳이 따지자면 너네는 배고픈데 이제 엄마가 야식 먹지 말라고 한다거나, 그죠? 이런 거 생리적 욕구에 의해서 반하는 경우야. 그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 대 생리적 욕구가 부딪히면은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 우리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순자의 생각입니다, 얘들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주목해야 돼. 인간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건 순자의 생각인 거야. 오피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순자가 볼 때 이러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이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가 뭐냐면 중국이 이제 여러 나라로 분열돼가지고 서로 이제 중국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이 막 잦았던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막 하극상도 많고 민중들끼리 막 싸우는 일도 많았던 시대인 겁니다.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이 전국시대의 혼란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간 본성은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툼이 생긴다. 그것은 인간의 즉 본성이 악하다는 것이다 라고 순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자, 지금까지 인간은 악하다고 이야기했어. 그리고 그러나 이후에는 그럼 인간이 어떻다는 거야? 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대된 얘기를 하겠지. 실제로는 사람들이 악한 행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긴 하네. 오히려 그 반대로 행동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스스로 자신의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착한 행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물음표 붙이면서 호기심 유발합니다. 어디서 오는지 이야기해 주겠지, 뒤에서. 그래서 보통 이 글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중심 화제라는 순자의 생각을 던져놓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질문을 엄청 자주 사용합니다. 그지? 지금 벌써 2번 나왔다. 1문 단에만 봐도. 자, 보면은 일단 1문단까지 보면은 순자는 인간이 악하다고 했는데 악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남을 돕거나 하는. 그러면 인간이 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건 어디서 오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순자는 인간 마음의 작용을 성, 정, 려, 위의 4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밑줄 쳐둡시다. 이것도 순자가 생각하는 인간 마음 작용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4부분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이기도 한데, 그러면 성의 부분이 먼저 움직이고 위로 향해 간다라는 겁니다. 한자를 보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하네요. 여러분 한자 한다고 했나 지금? 학교에서? 안 하나? 필수 아닌가? 중학교 때 했어? 그리고 막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막 한문 자격시험 치는 애들 막 있지 않아? 세종대왕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이걸 한문으로 봤다고 생각해봐야 되나? 우리말로도 읽기 싫은데. 다행이다, 그죠? 이 4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대. 자, 순서대로 말하겠죠.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이기도 하다 했으니까. 첫 단계인 성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삶의 자연스러운 본질이자 나이 때부터 지닌 본성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 앞에서 봤던 거랑 붙여가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순자는 어떻다고 생각했지? 악하다고 생각했어. 이기심입니다. 첫 단계는 이기심인 거예요. 마음작용은 이기심으로부터 시작할 거야. 앞에서 보았듯이라고 심지어 얘기해 주네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목마르면 마시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생리적 본성입니다. 둘째 단계인 정은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서 생기는 감정입니다. 자, 앞에 있는 성까지는 본질이었어. 안에 있는 거였는데 이제부터 밖에 있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 시작해. 인간이 정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단계인 려는 구체적인 감정이 생긴 뒤에, 얘들아 붙일 수 있어야지. 좋다, 나쁘다, 노엽다, 슬프다, 즐겁다는 감정이잖아, 그지? 그 감정 이후에 려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한대. 즉 사람의 사고작용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네. 자, 우리가 이 정 단계에서 멈춘다고 생각해보자. 내가 뭔가를 봤어. 화가 난다고 화가 난 대로 행동하면은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야? 성으로 돌아간 거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못했, 마음작용이 안 나아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려는 이러한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고, 넷째 단계인 위는 선택이 끝난 뒤 실행해 나가는 의지적인 실천입니다 라고 하고 있었다. 성, 정, 려, 위에 개념을 먼저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지? 이해하시겠어? 순자의 마음작용 단계가 순서대로 개념을 정의해 놓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워. 그지?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게 해주고 있냐면 3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자, 위에서 말한 네 단계를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자마자 우리는 성, 정, 려 위에 개념을 떠올리고 뭐가 뭘지를 붙일 줄 알아야 된다. 붙여볼게. 내가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오씨, 이러면 죽지 않습니까? 물 3일 못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과학자 선생님들이 그랬단 말이야. 내 선생님 요새 그 막 베어 그릴스 이러고 보는 거에 빠져가지고 걔는 안 먹어도 살던데 막 단백질이라고 막 이상한 거. 나는 그렇게 고립되면 그냥 벌레 먹고 뱀 머리만 따고 맞아. 너 아는구나. 그 웃기게 또 번역해 주시는 분 있잖아. 자막 웃기게 하는 분. 그 머리만 이렇게 따. 네. 막 그 그림 같은 거 넣고 꿀팁 막 배워요. 맞아. 그 웃기게 편집하시는 분 있는데 그거 봤는데 선생님 요새 6시 이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다이어트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보면은 그냥 걔가 그거 먹고 있는 것도 그냥 맛있어 보인다. 와, 이게 왜? 그러니까 또 맛있게 먹어. 간 꺼내서. 맞아, 간. 심장도 꺼내서. 진짜 양 심장 꺼내서. 그 양 늪에서 이렇게 꺼내와가지고. 진짜 칼도 안 쓰고 그냥. 맞아. 쓱쓱. 그래서 그거 옷을 입고 막. 그거 나중에 잘 되면 침낭으로 쓰고. 맞아, 침낭으로 쓸 수 있겠네요. 이러면서 양 가죽을. 벗겨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쓱. 근데 지금은 19금 걸려서 안 보일 수도 있어. 처음 나왔을 때 안 보였었어. 맞네.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그냥 편하게 보는 거구나. 여러분들한테는 영상을 보다가 간혹 막히는 게 있겠네. 그거 있잖아요. 술록. 맞아. 그거 지금 못 봐요. 진짜? 너는 근데 그걸 왜 보고 있냐? 내가.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한 번씩 뜨면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보기 좋아. 그냥 썸네일에 되게 흥미롭게 돼 있어. 되게 궁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막 배우 형 오른쪽 구석에 이렇게 있고 막 위에다 막 곰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배우 형이 잡을 것처럼 막 하고 있어. 막 악어 막. 배우 그리스 vs 곰 막 이렇게. 술록 뭐 있어. 술록. 이따가 찾아서 수업 시간에 찾지 말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우리 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대. 근데 그러면 진짜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양 간이고 나발이고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죽기는 못하니까. 자, 그러면 보자.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었어 4일 동안. 그럼 인간의 본성, 이 성의 부분에서는 뭐를 원하겠어요, 얘들아? 끊임없이 먹고 마시고 싶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겠지. 성에 대한 부분이야.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적인 현상이야. 인간의 마음 작용 중 첫 번째 작용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떡과 음료수를 본다면
입에 침이 고이면서 저 떡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음료수를 마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감정이 일어났어. 밖에 있는 사물들과 만나면서 감정이라는 게 생겼다. 얘들아, 이거 무슨 단계야? 정이지, 정. 그리고 내가 당연히 먹을 자격이 있는데도 누군가가 부당하게 먹지 못하게 한다면, 누가 강제로 못 먹게 하면은 노여워질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어, 그지? 그리고 또 내게 먹을 차례가 돌아오면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와 같은 감정이 올라올 수 있다. 이제 정에 대한 단계까지 왔어.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 단계 뭐야? 려져. 이러한 감정이 느껴졌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해야 돼. 선택. 그렇지만 인간은 본성과 감정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아니 이거 내 이 질문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니, 그림이 너무 줄 수밖에 없게 그려놨어. 이거 어떻게 안 주냐. 얘는 사흘이 아니라 한 5일은 굶은 거 같잖아. 얘는 줘야 된다고. 그렇지? 곁에 자기보다 더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이 있다면 고민에 빠질 거야. 이제 려 단계에 들어온 거야. 구체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그 뒤로 선택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먹을지 저 사람한테 줄지. 그지? 이런 고민의 결과는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불쌍한 어린아이나 노인과 나누어 먹거나 그들에게 다 주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혼자 다 먹어버리거나 주인이 오지 않으면 그냥 먹고 달아나는 것이 본성에 충실한 행동입니다. 일단 이렇게 본성에 충실한 행동은 사실 좀 어때 보여? 악해 보이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바른 선택은 아니야. 지금 뭐 혼자 먹는다거나 주인이 오기 전에 훔쳐 먹는다거나 하는 건 바른 행동이 아닌데, 우리 순자가 말했던 성의 단계에서는 그게 당연하다는 거야, 오히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는 순자의 주장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본성이고 본성은 악하다라고 연결되는 거야. 그러나 나왔네. 자, 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그지? 먹고 달아나는 것처럼 본성에 충실한 행동을 대부분의 인간은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기 본성의 욕구와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고 선택하고 굳은 의지로 본성을 누르면서 참아내기도 한다. 이게 얘들아 위인 거야. 이제 바른 행동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참는 작용이 순자가 마음의 네 번째 작용으로 파악한 위입니다. 얘들아 한번 생각해봐. 지금 유일하게 단계를 설명하면서 위 단계에서만 얘가 위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지? 그러면 순자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 것 같아? 위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 빌드업을 해놓은 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쓰여진 글은 없는 거야. 문장은 내가 친구랑 하는 카톡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랑 나랑 카톡 똑같아. 친구 이응 합니다. 그냥 PC방 이응 이거 우리 이거밖에 안 합니다. 단톡방에. 그러면 이제 어디 가야겠어?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 PC방 이렇게 앉아있겠지. 구석에 이렇게. 여기 PC방 구석에 있지. 모자 쓰고. 아니 내가 애들이랑 최근에 이제 목동에서 밥을 먹고 PC방을 가다가 한 얘기인데, 여기선 조심해야 된다. 혹시 학생들을 언제 마주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이제 너의 얘기로 정해졌어. 좀 깨끗이 씻고 돌아다녀야겠다. 대충 안 다니고. 학교 쌤도 남자친구랑 어? 티 같이 입고 돌아다니는. 아 좀 조심하시지. 커플티까지 구해줬어? 근데 게다가 근데 거기가 사람이 안 돌아다니기만 되긴 했거든요. 왜냐면 저도 버스 타고 가는 거였어서 버스 안에서 저는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있다가 밖을 그냥 무심하게 딱 봤는데 근데 쌤이 엄청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길래 되게 하고 봤는데 쌤이 봐가지고 안녕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이 있는 거니까. 여자 선생님이셔? 네. 그냥 되게 듬직하게 계셨어요. 맞아. 여고 애들은 되게 관심이 많구나, 학교 선생님한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 진짜 하나도 관심 없었는데. 진짜요? 아니 뭐 알아서 하시겠지. 야, 뭐 결혼하시면 축하드리는 거고.
아니, 원래 또 가깝게 지내는 쌤들은 그거 관심이 있는데 뭐 그렇게 다 알고 싶진 않아. 근데 알려고 하면 우리도 알 수 있겠지. 근본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야. 알고 싶지 않아 별로. 뭐였어? 그 하이라이트 그 인스타 하이라이트 남자친구랑 뽀뽀하는 거 올리셨어. 진짜? 그런 건 좀 따로 올리시지. 애들 영희가 쌤은 여러 명 그렇게 하세요. 여기서 스토리? 영희 쌤은 뽀뽀하시고. 뽀뽀하는 게 있어? 아니 그게 그래도 학생들이랑 공유하는 인스타그램은 좀 따로 만드시지. 나도 이제 비계 만들어 놔야겠다. 비계 이런 거 안 쓰는. 이래서 선생님들이 인스타 팔로우 안 해주는 거야 얘들아. 너도 여러 번 안 해줄 겁니다. 찾지 마세요. 직접 쌤이 하는 쌤이 팔로우 홍보를 네. 그러니까 하러 다니세요. 그냥 한 애들. 애들이랑? 네. 9개까지. 애들 9개까지. 아니 좀 그런데? 근데 9개까지 팔로우를. 근데 얘들아 부계도 있고 비계도 있잖아 어차피. 근데 원래 보통 본계가 비계 아닌가? 난 본계가 비계인데. 알아요. 둘다 비교인데 나도 너- 본계 하나 비계 하나 하는데. 그치 부계 하나 하는데 이제 둘 다 거시는 쌤이 있으세요. 난 싫어. 난 여러분들이 부계 생활까지 알고 싶지 않아. 응. 여러분도 알아. 부계 지켜줘야지. 친친까지. 어. 친친은 진짜 안 돼. 나 친친은 우리 엄마도 친친은 안 돼. 혹시 9개 치치까지 있어? 그러니까 있었어. 그래서 내가 뺐어. 얼마 전에. 야 부계 친친은 한 4명 있는다. 그건 안 돼. 야, 근데 내가 그쌤 친친에 들어가지. 진짜? 내가 그래 들어가달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들어가는 9개 치치는 진짜. 아니 그래서 그 진- 왜냐면 약간 좀 검열해야 되는 그런 걸 많이 친친에 넣어. 그러니까 부계 친친은 진짜 검열의 끝판왕에 있는 친구들이잖아. 비방용. 절대 내가 이 말을 한 게 3개 알려져서는 안 돼. 보통 아니면 애들 막 저격 이런 거 있잖아. 맞아. 왜 전에 이런 거? 저격도 하는구나 요즘 애들은. 와 나 신기하다. 저격은 안 하는데 화풀이를 화풀이. 친친에 고마워하는 일이 있는데. 근데 나도 화풀이는 해. 화풀이 혹은 이제 운동 계정은 완전 비계입니다. 아무도 팔로우 안 해놓고 나 혼자 기록용입니다. 기록용. 그게 친친. 나도 보통 그 정도. 진짜? 좀 후한데? 친한 친구가? 아니 나는 근데 그거에서 애들이 막 여러 계정 어. 보니까 그니까 그게 다 못하니까 열면 애들 그냥 그 친한 애가 한 명 있으면 그 친한 애 분계 부계까지 맞아. 실제 사람 수는 별로 없을 수 있는데 이제 계정이 많은 거구나 들어와 있는. 나 진짜 그걸 실제로 하면 나도 어렵다 요즘 애들. 근데 요새 그냥 저격을 해도 애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는데 그냥 있었던 일 겪고 개빡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애들 다 알아. 다 알지. 이렇게. 사실상 제격인 거잖아. 어렵다. 네, 그래서 그런 나 복학 어떻게 하냐. 복학 어떻게 하는지. 졸업 안 했는데. 그래서 복학하셔야 돼요. 졸업 안 했어 아직. 진짜. 근데 그거는 제 고등학생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대학생 그게 왜? 근데 그런 너희가 또래 애들이 이제 막 내년에 올 거 아니야. 너희보다 한 살 많은 애들이 입학하는데 어떻게 적응해? 막 나 그냥 입 닫고 대학원 다녀야겠다 그냥. 빨리 졸업이나 해야지. 쌤이 07년생 분들이랑 같이 대학 다니세요? 07? 선생님 몇 년생이세요 혹시? 비밀. 근데 누가 두세 살이시 않을까? 두세 살이요? 나이 차이가 두세 살이라고. 그렇게 봐줘서 고맙다. 정답 05년생. 고맙다. 그렇게 봐줘서. 공호인 걸로 하자. 순자는? 얘들아 지문은 끝내고 또 떠듭시다. 지금 너네 지루할까봐 한번 끄는 거야 얘들아. 이 지문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따가 또 맹제 얘기가 또 나와. 그래서 볼게 일단. 자 어디까지 내가 위까지 얘기했어. 그럼 결국엔 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얘들아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꼭 알아두기 봐봐. 본문 부분에 성정려 위에 상황이라고 해놓고 상황, 본성, 감정, 사고 해놨지 얘들아. 이거를 성정려 위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매칭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지문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우리 이 지문에서는 이러한 보기를 갖고 왔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를 만들어서 다른 부분에 개입시킨다면 이 상황이 성의 단계인지 려의 단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겠죠. 보기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성정, 려 위에 각각 상황이 언제인지 이 상황에서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계가 나올 때는 반드시 낼 수 있는 문제인 거야, 독서에서. 알겠지? 그래서 위에 대한 얘기를 했고 5번으로 가볼게. 순자는 본성대로 가면 결과가 악이고 본성을 거스르는 의지적 실천대로 가면 선이기 때문에 성은 악이고 위는 선이라고 하는데 구별이 딱 됐네. 성은 악, 위는 선. 그러니까 얘들아 꼭 알아두기에 있는 표가 본성에서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사고에서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야. 보입니까? 본성에서 가면 혼자 먹는 거 악이 된다. 사고 불쌍한 사람을 보니까 나눠 먹었다. 본성에서 거스른 거지 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본성대로 살자고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성악설이라고 하는 걸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단순히 악하게 산다고 해서 성악설이 아니야. 우리는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의지적 실천을 통해 본성이 가져올 악한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문제 삼은 겁니다. 따라서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다. 여기 강조했네. 아까도 내가 말했죠. 마음의 네 번째 작용으로 파악한 위입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순자가 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적으로 반복을 해준 겁니다. 순자의 철학은 위에 그 가치가 있으며 그런 점에서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문제 한번 내볼게. 얘들아, 위는 선천적인 거야, 후천적인 게 아니야? 생각해봐. 위라는 개념까지 오려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위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선천적으로 위를 실천할 수 없는 거야, 인간은? 위는 선천적 욕망과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럼 이 인간의 위라는 것을 발동시키기 위해선 인간은 능동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거야. 여기서 이 능동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이 지문에 한해서는 본성을 거스르는 행동은 다 능동적인 거야. 알겠지? 본성을 받아들이는 건 다 피동적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넘어가보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한 맹자의 주장은 본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맹자 얘기가 또 나왔네. 아까 전에 얘기했어.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 얘기했었다. 얘들아, 순자와 맹자의 공통점 뭐야? 인간의 본성은 선천적이다. 그리고 차이점은 선하게 봤다, 악하게 봤다인데 순자는 이 주장을 비판했어. 비판점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타고난 본성과 후천적 의지에 따른 노력을 구별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인 거야. 자, 여러분이 순자의 입장에서 맹자의 입장을 바라봐 봅시다. 순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악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능동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어. 근데 맹자의 주장처럼 인간의 날 때부터 착하면 인간의 후천적인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냥 착한 행동은 본성대로 한 거지. 그 점을 순자는 비판한 거야. 사람의 본성과 후천적인 노력을 넌 구별할 수 없는가?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맹자의 말대로 본성이 착한 것이라면 현실의 인간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바로 자기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셈이라고 비판합니다. 자, 아까 전에 방금까지 이 5번 지문까지는 순자가 생각할 때 성악설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거고 6번부터는 새로운 주장을 합니다. 인간이 성선설이라고 말한 맹자의 주장은 틀렸다 라는 거에 대한 이것도 그거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지 얘들아. 그렇지? 첫 번째 근거 나온 거야. 인간은 그렇다면 자기의 착한 본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라고 비판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인간이 본래부터 착한 존재라면 훌륭한 인간이나 좋은 제도 따위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 맹자를 바라봤을 때 인간이 애초부터 착하면 법이라는 게 왜 있냐? 그냥 다 같이 본성대로 살면 되지 라고 비판한 거야. 뭐가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철학 지문에도 있잖아. 철학 지문에서 특히 그런데 누군가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구별하려는 태도는 여러분이 버리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 자,
인간이 착하다, 악하다, 정답이 있어? 각자의 생각인 거야. 근데 우리가 사회문화지문, 특히 법지문 같은 건 봤을 때는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따져야 되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건데 이러한 철학지문에서는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 차이점을 찾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순재의 성악설 지문이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지. 우리 저번 시간에 앞에서 봤던 요 르누아르 그림은 그냥 르누아르가 그린 그림을 설명했지. 물론 비교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앞시대에 대한. 근데 이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조금 차이점을 잡아가야 되는 거야, 두 지문에 대한.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서 순자가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자의 성선설의 한계점에 대해 이야기할 거거든. 맹자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착하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인 강조점은 군자에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자는 착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라는 뜻이야. 여기 설명 나오죠. 행실이 점잖고 어질며 덕과 학식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보자. 그러면 맹자의 말대로 인간 모두가 선하다면 인간은 모두 다 군자인 거 아니야? 라는 한계가 생긴다는 거지. 인간의 본성에는 생리적인 면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생리적인 면이 본성인 사람들은 소인이고 군자는 도덕성만이 본성이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고 있어, 그지? 쭉 같이 기준으로 가져가면서 가는 겁니다. 맹자는 사실상 군자의 도덕성만을 인정한 것이며 일반 백성들에 대해서는 도덕성에 근거한 군자의 교화,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자질만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바빠서 못 배울 거 아니야, 그치? 글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너희는 소인인데 대신에 너네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정도를 갖추고만 있어도 착한 사람이라고 해줄게 라는 논리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맹자는 어떠한 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지? 신분제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맹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지?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이분화를 해버렸잖아. 군자와 군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거는 당시에 있던 신분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시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순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맹자는 뭐 잘 사는 집이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맹자는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생각했겠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순자는 어떨까요? 순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맹자가 대조되는 점이 있겠죠. 순자가 본래부터 악하다고 한 그 본성은 누구의 본성을 가리킬까요? 얘들아, 또 질문하고 있다. 이 지문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표현법이다. 그지?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음 문단을 통해서 그를 전개합니다. 자, 본성을 누구를 가리킬지 얘기하겠지 이제.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고 합니다. 맹자와 다른 점이 나왔다 얘들아. 밑줄 쳐둡시다. 맹자는 사람을 나눴어. 군자와 군자가 아닌 자들로 구분했지만 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구분하지 않고 다 악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성이 동일하다고 본 거지. 가장 훌륭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요순의 본성과 가장 악한 사람의 표본이었던 걸임금의 도척의 본성은 같다고 보았다. 얘들아, 이거 요순임금은 알아두면 좋거든. 나중에 너네 수능 치게 될 때 고전 문학 하게 되면 자주 나오는 인물인데 고대 중국에서 가장 뛰어나게 통치를 했던 왕을 요순시대라고 하고 시대를 요순시대라고 하고 요순임금이 이끌던 시대입니다. 요임금과 순임금이야. 근데 그런 임금도 있고 걸임금처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도 있는 거야. 우리나라 역사에서만 봐도 엄청 뛰어난 왕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막 엄청 폭군들도 있잖아, 그지? 그런 임금들이 사실상 도덕적 본성을 갖다라는 거야. 심지어 왕뿐만이 아니라 이 도척이라는 애들은 춘추 시대에 그냥 도적단이거든, 도적단. 걔네마저도 요순 임금이나 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왕이나 도적대들이나 본성은 다 악하다라고 본 거야. 순자가 같다고 본 본성은 당연히 생리적 감각적 본성입니다.
얘들아 여기 밑에 나오는 순자가 말한 마음 작용 중 성 단계의 별표 치세요. 순자가 생각한 본성은 성에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본성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도덕성은 여기서 말하는 도덕성은 얘들아 위인 거야. 위. 자, 성정려 위였지. 위가 도덕성이야. 도덕성은 본성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의 결과로 위로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돌아가 보면은 2번 문항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라고 정해놓은 이유가 이거야. 성에서 정려 위로 가면서 인간이 노력하고 발전한다라는 거야. 어떻게?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란 말은 뭐라고?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이렇게 문장들을 붙일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은 말로 붙일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이 지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학습활동 가보자. 학습활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자의 주장대로 성정려위 이 네 단계가 이 지문에서 핵심이었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성은 생자 감각적 본성의 영역이야. 그래서 성 단계에서 정 단계의 본성적 반응, 감정 그대로 행동하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악한 거라 그랬어. 생자 감각적 본성이 있고 그걸 그대로 외부 서울과 만났을 때 더 나아가지 않고 그 감정 그대로 실천한다? 이거는 본성 그대로 악한 행동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감정의 행위를 선택한 상호작용을 하고 선택 후 실천해 나가는 건 위 단계까지 나아간 거고 이 위 단계를 해 나가는 건 능동적으로 본성을 거스른 것이다.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네 단계에서 순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가 알아둬야 하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보기 지문에서 특정한 상황을 주면요. 이 상황에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도 여러분이 인지하면 좋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글을 참고하여 순자와 맹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착한 행동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이야기해보자고 하네요. 학교에서 이렇게 학습 활동도 하시나? 다? 여기 적는 건 하는데 이렇게 뭐 지문에 자세히 같은 거는 뭐 시험 문제 내고 그러시진 않지? 네. 어떻게 내시려나? 이 부분은 어땠어? 이런 활동 했었어? 학교에서? 선생님 말하고 다르신가 보네.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시나? 아. 근데 안 한 건 뭐 시험에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한 단계 있으니까 혹시. 아, 했다고. 근데 어차피 할 거였어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하면 좋잖아 얘들아. 어디서 웃음이 터진 거야 또? 우리 여고 친구들 한 번씩 내가 어떤 타이밍에 웃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 이 남중남고만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이 본성의 영역을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이고도 그럼 하세요? 성인고 2학년 하지. 너네 그래서 우참을 했구나. 저번 시간에도 한번 이 얘기 했다가 너네 우참하는 애도 있었는데 여기 성인고 2학년이랑 연애하는 애 있습니까 혹시? 여기는 없어요. 여긴 없어? 연애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는 집. 없어 다행이다. 혹시 있나 해서 오늘 성인고 오늘 했는데 오늘 후배신데. 내 후배들이지 그치? 후배 아닌데 너무 땀맞아 후배라고 말 하나도 안 하던데? 나 너무 힘들어. 혹시 이 수업 안 보겠지? 보겠냐? 지들 영상도 안 보겠지? 좀 보라 얘들아. 걸리면 말 잘 안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막 에너제틱하지 않아 너희처럼. 내가 왜 뭔데 뭐 있어 너네? 뭘 물어봐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야 너희끼리 얘기하지 마. 내가 이 부분은 분 체크하고 퍼즐 걸어줄게 얘들아. 한번 이거 소리 지워줄게. 뭔 얘기이길래? 영상 올릴 때 내가 소리 지워줄게. 뭘 키? 잠깐 몇 분 걸렸지? 39분 말부터 내가 퍼즐 걸어줄게. 아니면 진도 나가고 내가 오늘 일찍 끝내고 일찍 끝내자. 혹시 성인고에
김씨는 셋이나 있어. 네, 저셋다 말해주세요. 형진이, 도원이, 민성이. 아. 있구나. 성기 터졌다. 성기 터졌다. 끊어. 네, 이 부분 퍼즐 걸어줄게요. 39분부터 49분까지는 이제 안 틀면 됩니다. 편집해야겠다. 컷 편집 하겠습니다. 이래 대형을 하기가 실수를. 얼굴 실수. 진짜 어차피 안 보잖아, 너네. 네? 어차피 각자 자기 것만 봅니다. 내가 썸네일에 친절하게 날짜와 학교 이름을 걸어주기 때문에.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한일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한 명이 이제 이 쓰리 김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다. 쓰리김 또 출. 아니야? 소이거든요. 쓰리. 맞아요. 쓰리김. 오케이. 쓰리김 또 출석도 기가 막히게 잘해요. 아주 만족스러워. 네, 쓰리김 집중하자 앞으로. 쓰리김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한번 봅시다. 순자 명자의 관점. 근데 갑자기 이러니까 내가 궁금해지네. 안돼. 그래도 내가 오늘 계획한 진도까지 다 나가고 나누래야지. 이거 다 나가고 경제지문 좀 얘기할 거야. 나갈 건 아니고. 오케이. 명자가 말했다. 아, 근데 보통 가연 쌤이랑 하면 두 지문 하시니? 아니지. 두 지문은 못 하지. 가연 쌤도. 한 지문 끝까지 못 하시니? 아, 두 지문 반? 그러니까 한 지문 반? 네. 다행이다. 혹시 내가 좀 늦는가 하고. 아 근데 성의 보는 진도 빨라. 애들 말 안 해가지고. 여러분께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다 보니까. 나도 이런 속이 좋아. 그래 너희도 안 자잖아. 성의 본 자유 이렇게 준다. 서원 안 나와?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 맞아요. 서원 안 하신대? 더 읽어보기 안 하신대? 서원? 한옥이다 한옥. 그럼 더 읽어보기는 해? 더 읽어보기는 외부 지문은 아니잖아. 교과서잖아 얘는. 이거 할? 근데 그 이석쌤이 나는 고발한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범위 나오면은 여러분끼리 얘기하지 말고 말해줘야 돼요. 나는 고발한다는 안 한다고 했어요. 아 나는 고발한다 안 한대? 네. 아싸. 법정은 안 한다. 내국인이라서 이거 왜 안 하시지? 근데 이거 재밌는데 이거. 외국 소설이라서 약간 아 근데 이거 재밌는데. 나만 신경 쓸 수도 있어. 너는 고발한다 재밌는데 이거. 드레피스의 군사법정. 진짜 딱 봐도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싫어할 것 같아서 사실 걱정을 하긴 했어. 이거 준비하면서 난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 이거 하면 진짜 자겠다. 무슨 재밌는 얘기를 같이 껴서 해야 되지. 관련 재밌는 얘기를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막 이렇게 베어 그릴스 얘기하는 것도 다 이게 알고리즘에 의한 수업 준비에 의한 딴소리야 얘들아. 너네가 만약에 성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좀 그거고 예상이 없던 거고. 빨리 보자. 지금 순도와 맹자의 관점 몇 번 읽는 거야 내가 지금. 다음 글을 참고하여 순도와 맹자의 관점에서 인간의 착각 활동을 어떻게 가능한 것이 보는 거야. 자, 우리 아까 전 지문에서는 순자의 생각은 봤다. 왜지? 순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봤어. 근데 이제 맹자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서 말해주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르면 선하게 될 수 있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부분이 성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부분에서. 이것이 곧 내가 말하는 바의 본성이 선하다는 의미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되는 것은 타고난 재질의 잘못이 아니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공경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다. 길게 설명해서 그렇지 여러분 들어본 개념일 겁니다. 자, 152페이지로 돌아가면 맹자의 성선설에 대한 4가지 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외워야 될 텐데, 근데 사실 이걸 외우는 게 특히 의미가 없다고 난 늘 생각하는 게 알아두면 좋은 건데, 우리 이제 윤리와 세상 과목이 아니죠. 국어 과목이기 때문에 지문에서 설명해 주면 이해하는 겁니다. 사실 뭐 본문 이해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면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입니다. 요 4개가 인간이 선으로 갈 수 있는 단서라는 거고, 우리 인간은 이거를 타고났다는 거야. 타고났다. 맹자는 이런 거 4개 중에 잘 쓰면은
밖에 나가서 똑똑히 보이겠죠? 밖에 나가서 똑똑히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이고 다시 돌아봅시다. 56페이지로.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은 의이고 공경하는 마음은 예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이다. 그래서 이거 합쳐서 인, 이, 예, 지 엄청 얘기 많이 하지. 그 우리 고전문학 하다 보면 또 한 번씩 만나야 할 거야. 은이, 예지 그리고 신까지 나오지. 보통 고전문학에서는 이러한 은이, 예지는 밖에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닌 것인데 밀줄 본성에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선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야? 다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가 순자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되는 거지. 이건 지금 벌써 이분화하는 거야. 이거 생각한 사람은 선한 사람, 이거 못한 사람은 본성 까먹은 사람. 그지? 나는 갖고 있는, 나는 원래부터 지녔는데 다른 사람들은 생각 안 하네 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직접 갈라치기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명자 선생님께서. 이러면 안 돼. 물론 명자는 또 이러한 사실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니까 뭐 반반인 거죠. 다음 신문기사를 읽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이거 내용 다 읽진 않고 정리하자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화재가 난 거를 감지하고 119 신고하고 탈출을 했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이 깨우려고 다 층 누르고 초인종 누르고 다 구하고 본인만 죽습니다. 본인은 못 나와요. 다 누르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얘들아, 순자의 관점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들아? 자, 순자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불이 난 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인간의 성의 관점에서는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거야? 그치? 불가능해. 인간 본성을 일단 거슬렀어. 그리고 이것을 억누르고 누군가를 구하러 실제로 실천을 했어. 우리 지문의 154페이지 마지막 보면은 순자의 철학은 의지에 기초한 실천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 그지? 자, 요 실천 철학입니다. 즉 실천한 것까지가 핵심인 거야. 이 의의는 실제로 다시 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하는 실천까지 한 거야. 순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본인의 본성을 거스른 의인인 거지. 근데 맹자의 입장에서는 어때? 그냥 선한 본성이 발현된 거야. 왜? 원래 인간은 선한 거니까. 이거를 뭔가 노력의 영역에서 보지 않는 거지. 그지? 이렇게까지 순자가 당연히 구별해주면 되고, 뒤에 거는 이제 답을 보면은 다른 관점들이 좀 나옵니다. 뭐 루소, 홉스 이런 분들 나옵니다. 홉스, 루소, 장자크 루소, 사범대 갈 사람들은 알아둬야 됩니다. 장자크 루소 많이 볼 겁니다. 우리 저는 루소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죽긴 했어. 많이 옛날 사람이야. 장자크 루소 너가 제일 싫어. 진짜. 그 서양에 그걸 많이 배워요. 아무래도. 그래서 뭐 루소 나오고 홉스도 나오고 로크도 나올 거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도 흥미롭잖아. 내 본성이 어떨지 우리도 흥미로운 것처럼 이때 사람들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죠. 그리고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고 이거 활동 도움자료도 있듯이 성무성악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냥 생리적 욕구가 전부라고 보면서 이건 착한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죠. 근데 이런 주장들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 지문에서 본 건 아니고 그지? 혹시 학교에서 뒤에 여러 가지 철학자들도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는 함께 볼 겁니다. 붙여서 읽어볼게요. 다음 관련된 자료가 만약 있다면. 그래서 158페이지 그건 한번 딱 정리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이 설명문이었어. 얘들아 뭘 설명했지? 순자의 성악설을 설명했지. 그래서 그리고 되게 예시를 많이 들었다. 그지? 성정 뭘 쓰더라? 성정, 려, 위를 단계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순자의 성악설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얘들아 성격에 대조적 있는 건 누구랑 대조시켰지? 맹자랑 대조시켰지. 그리고 예시도 나왔지. 어떤 것들이 어떠한 성격을 드러나게 했는지는 얘들아 천지구성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풀지는 않을 건데 159페이지 1번 한번 가볼래? 1번 읽어볼게. 상반되는 두 견해를 대조하고 있다. 이런 거 보여?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조금 더 어렵게 되면은 어떠한 두 사람을 대조시켰는지도 출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문제에서 어렵게 내려면 그지?
그래서 어떠한 표현법을 썼는지 내가 많이 얘기했죠. 대조 썼다, 예시 썼다, 생기게 적어주세요. 어떠한 걸 썼냐? 물음표도 많이 썼습니다. 질문 요법을 통해서 호기심 유발, 질문을 통한 호기심 유발도 적어주십시오. 그 특징에 얘는 없더라고, 핵심 정리에. 그거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질문으로 호기심 유발 3번이 나와. 그지?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에서 나오는 것처럼 대조적인 관점을 지닌 두 주장, 맹자와 순자의 두 주장을 비교해서 순자의 의견을 더 강조했죠.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했다,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유발했다 등등 있고요. 자, 그래 구성 봅시다. 머릿말에서는 순자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순자의 주장 이야기했고, 본문에서는 사실 순자의 성악설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근거들이었어. 이 근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조도 하고 상황도 가정한 거야, 얘들아. 그지? 성악설이 더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들이 맹자랑도 비교하고 성정, 레위의 마음 작용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한 겁니다. 그지? 그리고 맺은 말을 통해서 순자가 주장한 인간의 본성과 도덕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죠. 여기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친절하게 설명해놨네요. 내가 얘기했던 겁니다. 순자와 맹자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문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여서이기도 하고, 철학 지문은 비교 대조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선천적으로 본 거라서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이 일단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걸릴 수 있어. 아니, 성악설은 노력하는 거라면서요? 라는 질문은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반박할 수 있냐? 본성을 거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자, 얘들아, 본성을 위해서 노력하진 않아, 둘 다. 근데 순자는 왜 노력하지? 본성을 거스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뭐 알아서 잘 기억해 주세요. 적어도 되고. 순자가 하려는 노력, 실천 의지는 본성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본성을 거스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노력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순자가 나눈 마음과 마음의 작용 단계, 성정, 려, 위의 단계 역시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성악설 지금 봤고요. 서원 건축의 공간적 이해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건가? 그러면? 오케이. 그럼 서원 이 부분은 좀 따로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여기 진도 나가게 되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165페이지만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이제 사회문화 분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사회문화 분야는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법경제 지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법경제 지문을 이야기하는 거고, 모의고사 수능의 영역까지 좀 확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자면, 요새 경제 지문은 쉬워지고 있습니다. 계산을 좀 안 시키려고 해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잘 풀려고 국어 푸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좀 계산은 좀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표 나오고 막 그래프 나오던 괴랄한 경제 지문은 앞으로 수능에서 사라지고는 있을 거야. 근데 또 모르지. 다가오는 수능에서 또 어떠한 재미를 주실지는 평가원장님의 마음이니까. 쌤 친한 교수님도 지금 수능 내려가셨습니다. 연락 보십니다 지금. 교수님 쉽게 갑시다. 내가 칠 건 아니죠. 가셨더라고. 카톡에 약간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11월 14일까지 연락 안 된다고. 그분들 폰 뺏기잖아. 폰압 당하고 디지털 디톡스 맞으면서. 그냥 완전 감금이에요. 맞아. 그냥 감금. 어딘지도 모른다잖아. 네. 버스도 가리고 가잖아. 네. 진짜 무섭겠다. 창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창문만 다 막아놓고. 이러다 가족한테 뭔 일 있으면 어떡해. 그리고 그 비상전화망은 있겠지 뭐. 전화할 때도 숫자 말하면 안 되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 유키스를 쓰는 그 뭐지? 어떤 아내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중요한 뭐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가 오셨대요. 근데 번호를 못 말해줘가지고. 우와. 네. 진짜. 근데 그치, 아무래도 숫자를 말하면 안 되기는 하지. 숫자로 치는 시험이니까. 네.
그래서 그거 곧 이제 알바생도 뽑잖아. 수능 시험지 봉투 싸는 알바 이거 있잖아. 이제 동봉 알바 그 뽑더라고. 보통 많이 준대. 근데 그 사람도 비밀 유지해야지. 감금이지. 좀 늦게 가긴 하죠 그 사람들은. 시험지를 아예 못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앞뒷면에 이렇게 막아놓은 걸 이렇게 동봉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수능 끝나면 이제 탈출 하는 겁니다. 외국인 성우. 맞아. 그거 영어 듣기. 영화 듣기. 한번 영어 듣기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이제는 못 듣겠어. 이제 난 실천 영어 듣기를 하잖아. 여러분 중에 영어 듣기 평가 이런 거 안 하고 실전 영어 듣기 뭐라는 거야? 어디에서? 쌤 대학 기숙사 살았으니까 기숙사에서. 아니 누가 자기 빨래 카드에 현금을 넣어야 우리가 빨래 카드가 있었거든. 현금을 넣어서 충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현금이 막힌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나보고 해달라고 막 영어로 말하는데 그냥 술 마시고 들어와가지고 안 그래도 리스닝 안 되는데 What? 런드리 오케이 Wait a minute 빨리 그냥 두고 와가지고 Wait a minute 하고 있어. 이게 뭔 일이요. 그 외국인이랑 마팔했잖아. 아주 친구를 지냅니다. 근데 본국 돌아간 거 같더라. 한국이 아니더라. 나한테 돈 돌려준다는데 내가 됐다 그랬어. 오케이 잠이나 자고 싶다. 카카오 너 써라 하고. 뭐 지나갔어? 뭘 보는 거야? 뭐 지나갔어? 네? 뭘 이렇게 다 같이 보고 있길래 뭔데? 하여튼 사회문화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 요거 두 번째 문단까지 한번 보자. 사회문화 분야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115페이지 이거 봐야지. 인간이 모여서 구성하는 사회와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현상을 탐구하는 거래. 그럼 우리가 인문, 예술, 지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라는 좀 의문점이 들 수 있어. 인문, 지문도 사람이 사는 얘기를 한 거잖아. 철학, 특히 철학 지문도 그랬지. 근데 인문, 철학, 특히 철학 지문에서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다뤘지. 실천적인 모험보다. 사회문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사회 현상이나 사회적 행동,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자 한 게 사회문화 지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 대한 이야기,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을 관찰하고 그 성격을 규정하며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얘들아,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미줄. 결국엔 그럼 우리는 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마인드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 지문이 특정한 사회 현상 혹은 문제를 제시할 거고 이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법과 관련된 지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행정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행정법이 어떻게 집행되는지까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해 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지? 분류보다는 다른 경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처럼. 그래서 법, 정치, 경제, 언론, 문화, 사회, 지리, 심리, 교육 여러분들이 흥미 있어 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그지? 와, 정치, 경제 재미없죠. 그지? 법. 내년에 로스쿨도 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로스쿨 아무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 쌤의 머리로는 여기까지 관계입니다. 봅시다. 글쓴이의 관점이나 이념에 따라 사회현상, 성격, 원인, 대책 등이 다르게 제시될 수 있으므로 글쓴이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읽음.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나왔다. 글쓴이의 관점이나 이념에 따라입니다. 해당 지문을 읽을 때 이 글쓴이가 도덕적으로나 주장이 틀리지 않다면 우리는 이 지문을 읽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때 글쓴이의 생각대로 해결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내용을 제시하면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사회문화에 접근하는 방식, 그에 관련된 사회적 요구와 신념을 파악해라. 그리고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판단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단순히 이 사람이 악한 행동을 했다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문화적으로 뭔가를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다. 사회문화적인 특징입니다. 동일한 사회 현상에 대해 다른 여러 글을 비교하며 읽음으로써 아까 말했지 글쓴이의 관점이나 이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결 방안 등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글을 읽음으로써 특정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좀 더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그래서 해당 지문의 제목이 뭐냐면 정치 논리와 경제 논리야. 그러니까
정치에서의 논리와 경제에서의 논리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정치인들이 뭔가 여러 가지 논리들을 펼치면서 공약을 내곤 하죠. 근데 그게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경우가 그지? 왜냐면 정치인이 생각하는 논리와 경제인이 생각하는 논리는 다르거든. 그래서 볼게. 우리 꼭 알아두기 있는 부분에 한번 별표를 쳐놓고 우리 한번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회의 정치, 경제와 관련된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느냐, 경제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오케이, 다른 두 시각 제시했네. 그러면 자, 글을 읽을 때 근본적인 게 인문 예술 지문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거지만 다른 두 주장이 나오면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는 건 무조건 일단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인문 지문에서 이게 많이 나온다는 거지 다른 지문에서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닌 거야. 그래서 정치 논리에서는 공평성을 중시하고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성을 중시한대. 자, 여기서 보자. 둘 중에 틀리고 만든 게 있나 얘들아? 없어? 다른 두 관점인 거야. 틀린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읽었을 땐 두 기준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과 해법이 크게 달라진다. 오케이, 사회 문제에 한해서 정치 논리를 대입하느냐 경제 논리를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 아까 해결 방법을 찾는 게 핵심이라고 했었죠. 어떤 논리로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설명해 줍니다. 정치 논리는 누구에게 얼마를 이라는 식의 자원 배분의 논리로서 주로 분배 측면을 중시한다. 그지? 분배를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분배한다를 통해서 공평성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야. 어떠한 논리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반면에 세모 쳐놓고 경제 논리는 반대겠지. 반면을 했으니까 경제 논리는 효율성 혹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에 입각한 자원 배분의 논리이다. 그러니까 즉 경제 논리로 보면은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원을 배분하는 데에 있어서 정치 논리로는 공평하게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경제 논리에서는 효율적으로 나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어지는 지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 정치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과 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 정치 논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겠어? 정치인들. 그죠? 그리고 우리 시장에는 경제인들도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경제 논리에 기초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거야. 그럼 우리는 정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삶과 경제 논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제인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겠지. 이 둘은 기본 논리에서부터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를 거야. 그리고 이따가 나중에 볼 거지만 다음 시간에 이 두 집단에게 부여된 권력과 권한도 다르기 때문에 사회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항상 공평해도 안 되지. 항상 효율만 따져도 안 되지. 이 둘이 효율적으로 뭔가를 나눠서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이제 3번부터 들어가면 지문이 조금 길어질 수 있어서 다음 시간부터 3번 진행해서 정치와 논리와 경제 논리 지문 풀겠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참고로 말하면 이 지문은 175페이지에 있는 다소 핵심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175페이지 4번 계산 문제가 하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같이 풀 거야. 다음 시간에 지문 풀고. 알겠지? 그래서 이 앞에 지문에 대한 숙제는 풀어오세요. 알겠지?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